부한 고객, 단골 소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 한 명도 없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누군가가 너는 그래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본인 스스로 그거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들이 어렵다고 해요. 기다려야 되니까. 자, 그러면 그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책 얘기를 하고 이은하사님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 책 못 보셨죠? 네,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내용이 길어. 엄청나게 두꺼워요. 제가 이 책을 본 지가 꽤 됐어요. 근데 이 책에서 7가지 습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얘기했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이 제목에서부터 봐야 돼요. 7가지 방법이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내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지 성공하느냐를 이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로 분석을 해낸 거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 이렇더라, 7가지. 그 7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의 삶을 주도하래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러니까 주도권을 내가 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극과 반응이 뭘까요? 가령 이윤아 리더님을 누가 지나가다가 툭 쳤을 때 그 자극이잖아요. 그 툭 친 거에 반응을 하는 건 나예요.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모두 다 외부 탓으로 돌린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자극을 주었을 때 그 자극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보낼지 부정적인 반응을 내보낼지는 다 내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반응만을 내보낸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잡을 수 없고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가 환경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 나를 부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걸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 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성할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통제할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뭘까요? 그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첫걸음인데, 내가 부정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 자극 환경으로부터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자극 환경을 피했는데도 그곳에서도 나한테 계속 부정적인 자극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야. 내가 문제였던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미친놈이다, 나쁜 놈이다 그러면 내가 호구죠. 내 주위의 사람이 모두 다 호구다 그러면 내가 뭐죠? 내가 미친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무시할 수 없지만 내가 스스로 그 환경 안에서 긍정적인 자극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할 때 항상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래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거 소중한 거 알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라고 하죠. 오늘도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오늘 많은 시간 흘러간 과정에서 내가 오래전부터 알던 지인이 예전에 내 회원이었다가 지금은 회원이 아닌 가족들의 반대를 남자가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와이프 쪽에 같이 사는데 처가 쪽의 반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원 갱신이 안 되어 있는,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이 서창 우리 아메이 건너편에 서창이 하나밖에 없는 한방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나면서 그동안의 시간,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하는지를 알게 됐죠. 내가 그 시간 속에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실행을 해왔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앞으로 더 나아가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사명서를 작성해 보래요. 신이 내게 원하는 거, 내게 원하는 것,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등을 미리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사명서 쓰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명서라는 거 말고 한번 이런 거 어떨까요? 유언장.
유언장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죽기 전에 쓰는 거. 그렇죠. 죽기 전에 왜 써요? 뭘 쓰죠? 죽기 전에? 유선. 내가 죽고 난 후에 일을 걱정해서 쓰나요?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사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은혜를 준 분들에게 감사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지금 한 달 뒤에 죽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면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또 나누어야 되잖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유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유언장을 안 쓰죠. 돈 있는 사람만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미리 써와야 돼요. 우리가 웰다잉이라고 그러죠. 현명하게 죽는 거, 건강하게 죽는 거. 그 중에서 하나가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쓰기부터 시작이에요. 언제든지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리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래요. 시간 관리라는 건 성공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래요. 시간 관리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죠.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어느 거부터 할 거냐는 거죠. 급한 거, 급하지 않은 거. 어느 거부터 할 거냐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부터 한다고 그러죠?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해요. 눈앞에 떨어진 불부터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해야 돼요. 긴급하지 않은 거 미뤄야 돼요. 중요하지 않은 거 미뤄야 돼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지 내가 정말 소중한 걸 먼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책을 본다거나 오디오를 듣는다거나 나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내 시간을 좀 먹는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대학교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지 친구들하고 윷놀이 하는 게 중요하진 않거든. 이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거나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들 이것들에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우리가 이것들이 저를 헷갈리게 하거든요. 가령 전사변사님이 지금 퇴근을 하고 있는데 퇴근을 해서 이렇게 미팅이 오고 있는데 옆에 술 취해가지고 오줌 누는 인간이 말을 걸어. 그 인간을 그냥 두면은 얼어 죽을까봐 그 인간을 갖다가 파출소에 갖다 데려다 줘. 이게 중요하지만 중요하고 급한 일일까요? 오지랖이죠. 그것처럼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미팅에 가고 있는데 옆집 언니가 신발 잘못 샀다고 바꾸러 가재. 그거 따라가는 게 미친년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약속을 깨려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깨는 게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바뀌는 게 없게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어느 순간 딱 멈춰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 생각해 보는 습관 뒤에 윈윈을 생각하는 거야. 비즈니스, 삶이라는 건 비즈니스거든요. 그리고 비즈니스는 곧 협상이에요. 협상이라는 게 뭐예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협상은요.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의 협상만 하는 사람들은요. 종국에는 다른 사람들부터 외면받죠. 나의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불리한 쪽으로만 비즈니스 협상을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요. 그 사람이 외면받게 된다고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포인트가 참 어렵죠. 우리 비즈니스에서 성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무조건 내 파트너를 도와줘서 그 파트너를 키워내야 돼. 그분이 성공을 해야지 내가 성공을 해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가고 싶어요. 다이아몬드를 할 거예요. 나만 다이아몬드 될 거예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전사면사님, 전봉여사님, 이은하 리더님,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최소한 플래티넘 이상을 가셔야지 제가 다이아몬드를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먼저 이해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완전히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득하려고 하면은요, 어떻게 얘기하죠? 옥박지르게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이 안 돼. 이거 옥박지르게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가 돼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먼저 이해가 돼 있으면은요, 그거를 상대방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해가 됐어. 이런 부분이 좋았어. 라고 상대방에게 공감대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게 내 신뢰를 먼저 쌓는 거예요. 내 신뢰를 먼저 쌓아야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내가 설득된, 내가 이해된 부분만큼만 그에게 간단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된 부분만큼을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이 뭐를 원하는지 알아야 되거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이야기한들 들어가겠냐고요. 그냥 쉽게 예를 들어서 이은하 사장님을 처음에 박상규 사장님이 일명 꼬실 때, 저속한 표현으로 꼬실 때 박상규 사장님은 피가 뚝뚝뚝 흐르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고 가정하자고요. 이은하 사장님은 레어를 좋아해. 아예 그 웰던을 좋아해. 스테이크에서 바짝 구워진 걸 좋아해. 박상규 사장님이 이은하 사장님한테 강요를 하는 거죠. 누가 인간이 맛도 없게 그딴 식으로 딱딱하게 구워진 걸 먹냐. 이렇게 피가 절절절 흐르는 이게 부드럽지. 이렇게 말한다면 이은하 사장님이 좋아할까? 안 좋아하죠. 저희 미친 인간이. 내가 먹는 거 지각아니라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 그것도 참 맛있다. 근데 나는 이게 이런 맛이 있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그분에 대해서 먼저 공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와요. 1 플러스 1은 2다. 이거 산수죠. 산수. 근데 1 플러스 1은요. 12를 만드는 게 이게 시너지래요. 1 플러스 1은 11. 지난 시간에 전봉현 리더님이 저와 서현숙 리더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본인도 느끼셨을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구나. 그죠? 그게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을 4, 8, 11로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거. 근데 거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라는 촉매제가 필요해요. 만약에 서현숙 리더가 나를 못 믿는다 라고 하면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시간이 나타나라든가 다른 파트너분들을 내가 안을 때 도끼는 뜨겠죠. 저 인간이 흑심을 가지고. 제가 파트너를 만나고 뭐하고 늦게 막 또 돌아다닐 때 서현숙 리더가 전화하겠죠. 인간아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왜 밖에 돌아다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를 믿어주고 저한테 관여를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마찬가지예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신뢰를 쌓는 거는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한번 신뢰가 생기면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빨라져요. 아, 하면 알아듣거든. 박상규 사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은하 리더님. 둘이 아 하면 알아들어요. 둘이 별욕을 다 하잖아. 너 노인네니 뭐니. 옆에서 보면 왼수 같다고요. 근데 아 하면 다 알았잖아요. 그게 신뢰라는 시간이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 신뢰가 쌓여 있으면요, 계약서 따위 필요 없어요.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래, 그럼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 신뢰를 먼저 쌓아야 돼요. 그래야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쇄신하래요. 앞에 이야기한 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있어요. 6가지죠? 6가지 습관을 끊임없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4가지 얘기할 건데, 그걸 끊임없이 쇄신, 발전 시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신체적인 차원이요. 신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신체, 육체가. 충분히 휴식해야 되고, 영양 섭취도 충분히 해줘야 돼. 그 다음에, 긴장 이완. 이게 뭐냐면요,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스트레스를 무엇 때문에 받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야, 문제는. 그리고 운동을 해서 내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신체적인 차원을 끊임없이 발전시키지 않는다면 무너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차원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신앙생활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나를 끊임없이 재충전시켜 놨을 때 내가 차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정신적인, 지적인 차원이 있어요. 내가 독서라든가 세미나를 통해서 내 지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정신적인 차원이나 지적인 차원의 발전을 위해서 독서도 하고 지성도 발전시키고 그리고 세미나도 듣고 참여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사회적인, 감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언행일치라는 삶을 통해서 내면을 안정화시킬 것이라고 했어요. 언행일치. 자, 언행일치가 안 되게 하는 방법이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한 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급한 걸 먼저 하면은요, 언행일치가 안 돼요. 약속은 지키려고 하는 건데 급한 거를 먼저 하다 보면요, 약속은 깨려고 있는 게 돼요. 이러면 신뢰를 받지 못해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방법이 아니다예요. 성공은 방법이 아니다.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한두 번의 실천으로 익혀지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어떻게 한 번에 만들어지겠습니까? 꾸준히 되새기고 스스로 돌아보고 익힐 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탕으로 살아가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보여요. 그 차이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보이게 돼 있어요. 조금씩의 차이가요. 성공적인 삶에 보다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단축시키는 방법. 아까 이야기한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쇄신을 해도 단축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기록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건덕지가 있거든요.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건 기록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아주 간단히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정말 간단히거든요. 이 책 조금 두껍긴 하지만 보신다면